자, 현재 네 분 들어와 계시고요. 어, 예, 아직 첫 번째 링크는 다들 들어오셨는데 두 번째 링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동영상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아니 뭐 시간 안 되면 나중에 보지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신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 나는 뭐 지금 시간 안 되니까 나중에 듣지라고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듣게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은 항상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라고 돼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것에 서식을 부여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색깔로, 어떤 표현으로.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자, 파일 불러올게요. 열기 하셔서 예제 파일 14번입니다. 예제 파일 14번 열어주세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1번 보니까요. 데이터 막대와 아이콘 집합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잡으라고 돼 있죠. CEO에서 여기네요.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타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본 메뉴를 표현을 할게요. 자, 리본 메뉴에서 자, 스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데로 들어가면 조건부 서식이 여기 보면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5개. 총 6개인데 여섯 번째는 어떤 수식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5개는 기본적인 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중에 색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색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막대 부분에는 그라데이션도 있고 이렇게 단색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마 단색을 사용했을 거예요. 데이터 막대에 빨간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색 중에서 이 빨간 거, 단색 지우기에 빨간 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냐? 숫자가 가장 큰 게 꽉 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안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가 차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큰 걸 기준으로, 꽉 차 있는 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를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눈으로 딱 봐도 아 이게 두 번째구나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눈으로 숫자를 셀 필요 없이 눈으로 보고서 이게 얼만큼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 자, 이걸 가리켜서 데이터 막대라고 합니다. 막대.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내선 여객수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뭐로 표현했냐면 3번입니다. 아이콘 집합을 이용했다고 돼 있어요.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이걸 사용했네요. 삼각형을 사용했는데 삼각형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거란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가운데, 하위 이걸 얘기할 때 삼각형을 씁니다.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딱 중간 이게 아니라 상위 부분과 하위 부분과 중간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릭해 주면 이 앞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중간을 결정하고 싶고 상위 부분도 내가 결정하고 싶고 하위 부분도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
셀 서식이 나오죠. 셀 서식. 자, 이걸 하지 마시고 조건부 서식이니까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부에 의해서 나타낸 거니까 규칙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 창이 하나 딱 떠요. 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이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음, 지금 교재에서는 색을 나타내고 두 번째 부분이죠. 규칙 관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 규칙에 대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 편집을 클릭합니다. 창이 딱 떠요. 딱 떴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숫자죠. 백분율이 아니죠. 종류가 백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잡아서 숫자로 바꾸세요. 얘도 잡아서 숫자로 바꾸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값이 나와 있는데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다를 어떤 큰 거로 나타내 줄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2천만이죠. 2천만 이 0 0 0 0 0 0 0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면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값 있잖아요. 즉 2천만 이상이거나 이제 17만 1,700만 이상이거나 2천만 미만이라는 개념. 그렇죠? 자, 요 개념이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 7, 0, 0, 0, 0, 0, 0. 자, 무슨 말이냐면 2천만이 넘어가는 거는 상위 쪽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2천만에서 2천만 미만이 됩니다. 1,700만 이상에서 2천만까지. 이게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죠. 그 외 나머지는요. 그 외 나머지는 다 하위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중간. 그다음에 요것도 중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합니다. 얘도 중간이 됐죠. 그렇죠? 그 중간 값을 그러니까 상위 값을 뭐로 둘 거고 중간 값을 뭐로 둘 거다. 그다음에 1,700만 이제 미만 부분부터 0부터 1,700만 미만까지는 하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준 거죠? 처음에는 백분율로 기본으로 나타내 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 서식에서 어디서 하시죠? 규칙 관리에 들어가셔서 선택한 거에 대한 규칙 편집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할지 숫자로 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고요. 저는 2, 0, 0, 0, 0, 0, 0, 0.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첫 번째 거는 2천만 이상인 거는 상위로 나타내주고 여기는요. 1,700만 이상부터 2천만 미만까지가 가운데가 돼요. 그 외 나머지는 1,700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 미만은 다 하위로 나타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다른 거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는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요금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나타내 주는 걸 표현했고요.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 하셔서 연습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14번.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요. 색조를 알아요. 색조. 색조에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색조로 나타내줘라. 자, 영역을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를 나타내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녹색, 노랑, 빨강으로 할지
이거는 빨강, 노랑, 녹색으로 할지. 빨강, 흰색, 어, 빨강, 흰색이니까 이 네 번째 게 되겠네요. 얘가 빨강, 흰색, 녹색이 되겠습니다. 아, 파랑이네요. 빨강, 흰색, 파랑이니까 그 다음 이게 되겠죠? 빨강, 흰색, 파랑.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얘네들이 뭘 의미하나 볼까요? 조건 서식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규칙 편집을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백분위 수로 해서 중간값을 50으로 기준했을 때 백분위 형태죠. 백분위 형태로 했을 때 50을 이상으로 나타내 준 것은 최소값은 그렇죠? 파란색 계열로 하고 최대값은 빨간색 계열로 해라. 백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바꿀 수도 있겠죠. 숫자를 선택하면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만약에 했을 때는요. 현재 200만, 300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딱 300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값 숫자로 했을 때 요걸 한번 해볼까요? 300만.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적용 눌러볼게요. 바로 확인하지 말고 적용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온 거죠. 뭐별 차이 없네요. 30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무조건 흰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흰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들어오셨어요. 예, 계속 수업 두 번째 수업 진행 중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색 규칙으로 가서 이 상태에서 무조건 색깔 이 세 개 중에 한 색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300만으로 했다고 해서 색깔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 그 색 가장 가까운 색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깔들도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얀색, 그다음 파란색이면 그 절반값 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규칙 편집에서는 숫자로도 할 수 있고 백분율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식을 정할 수도 있고요. 수식을 정하게 되면 어떤 수식을 집어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식 입력줄에 표현하는 이 6번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수식을 이용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직접 수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분위 수 50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콘 집합에 별을 쓰게 되어 있네요. 자, 영역 잡으시고요. 클릭하셔서 아이콘 집합에 별. 자, 우선 별이 없어요. 없으면 아이콘 집합에 별 3개니까 3개짜리를 한번 선택할게요. 중간 이걸 이용하시고 클릭을 했습니다. 들어갔죠? 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셔서 규칙 편집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별이 기존에 있던 것이 없는데 아이콘 집합에 별이 있었나요? 제가 왜 못 봤죠? 아, 여기 있네요. 별 있네요. 여기 별 있죠? 혹시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자,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분위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몇 이상으로 할 거냐, 몇 이상으로 할 거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백분위로 해서 확인했을 때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범위값을 한번 정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자, 숫자를 선택하고요. 가장 큰 거는 30만으로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30만으로 하고 두 번째 별의 절반만 나오는 거를 30만 우리가 25만으로 할게요. 25만, 26만으로 할까요? 26만으로 하면 26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이 반별이고요. 나머지는 이것도 숫자로 바꿔놓고 16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는 이제 비어있는 별이 될 겁니다. 자, 확인해서 적용을 눌렀습니다. 그렇죠? 가장 30만 이상인 거는 완전별. 그 다음에 26만 이상 30만 미만인 거는 반별. 그 밑에 26만 밑은 빈별.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104페이지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요. 나중에 ITQ 정보화 교육에서 문제에서 보면 유효성 검사 문제가 있어요. 그 유효성 검사에서 영역을 잡아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15번이 되겠죠?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정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 정의하는 곳이 있는데 모델명 이 두 가지를 잡으시고요. 모델명 두 가지 잡으시고 각 이름을 정해. 이름 상자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좀 써주겠습니다. 여기다 모델명이라고 쓸게요. 자, 엔터 칠게요. 엔터 쳤어요. 자, 이제 이름 상자에 다 들어가느냐, 모든 이름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첫 글자가 숫자가 들어가면 얘 인식 못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첫 글자에 숫자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면 인식을 못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타가 났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름 정의는 우리가 수식에서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가셔야 돼요. 수식 클릭하시면 이름 관리자라는 것이 떠요. 자, 클릭할게요. 자, 클릭했습니다. 모델명 있죠? 만약에 내가 글씨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또는 난 얘를 없애겠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바뀌 아까 잡았던 영역에 이름 상자가 기본값인 G5로 뜨죠. 얘가 G5로 뜨는 이유는 G5와 G6을 잡았을 때 첫 번째 거가 기준으로 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번 이름 정의할 때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숫자 1을 썼고요. 모델 엔터 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입력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모자 쓰고 띄어쓰기 델명이라고 할게요. 엔터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첫 글자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쓰시면 되고 띄어쓰기만 안 하시면 그 외 나머지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명 제대로 해서 엔터를 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 준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10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명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좀 나타내 줄 건데요. 영역을 잡으세요. 쭉 영역 잡았습니다. 보셨으면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있죠. 그렇죠? 위치 찾으셨나요? 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창이 뜹니다.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할 거예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원본이 어딨냐 하면 요거죠. 요거 모델명 요거. 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클릭 드래그 했더니 는 모델명으로 뜨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름 정의는 수식에 많이 사용된다. 자, 이름 정의가 수식으로 사용됐다는 소리는 앞에 수식 앞에는 는이 붙기 때문에 는 앞에 모델명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수식에는 글씨를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쓰려면 큰 다음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선 확인을 할게요.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이름 상자 수식에 들어갔을 때 이름 관리자에 갔을 때 제가 얘를 선택했죠. 그렇죠? 편집을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자, 모델명이라는 이름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는 어떻죠? 이렇게 영역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름 정의한 것은 이러한 수식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또 하나 모델명은 어쨌든 글씨잖아요. 그런데 수식의 예를 사용할 때 이 글씨가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는 이름 정의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들어있는 글씨는 글씨가 아니라
이름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얘는 큰 따옴표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클릭해보죠. 클릭했습니다. 여기 화살표 같은 게 나왔죠. 누르면 아까 했던 이 부분 두 개가 나와요. 자, 클릭하시고 화살표 눌렀더니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중에 뭐다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화살표 있죠. 클릭해서 해당하는 걸 선택. 이걸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모델명을 잡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를 선택할 거냐. 이건 또 함수가 들어가서 나타내 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함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제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아, 연습 문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름 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같이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해보지는 않을 거고 이름 정의한 것만 좀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출석 체크를 좀 오늘 해서 보내드려야 돼서 이거 좀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체크 좀 할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따로 보시면 되고 자, 차트 작성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110페이지에 차트 작성하기인데 오늘 차트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함수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함수를 좀 더 살펴보고 싶고 함수가 이 책에서는 그닥 많이 나온 게 없어요. 함수가 그닥 많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 우리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서 함수가 많이 적용된 게 없으면 차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트만 가지고서 우리가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차트는 넘어가고 118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데이터 정렬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렬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좀 끄겠습니다. 파일에 여기에서 데이터 정렬을 해보도록 하죠. 분석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렬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렬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역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얘네들을 정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영역을 다 잡는데 이걸 필드 제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실 때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중요한 규칙입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란 게 있어요. 이 정렬을 클릭할게요. 클릭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요. 취소. 영역을 잘 봐주세요. 정렬을 클릭합니다. 클릭.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은 분명 B4셀부터 시작해서 이 9셀까지를 다 잡았는데 갑자기 위에 있는 B4행이 아니라 사행이 아예 영역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건 왜죠? 여러분들이 정렬할 때 이 필드 제목이 얘네들 사이로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필드 제목은 위쪽에 고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의 오른쪽 위에 보세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이 머리글이 바로 정렬 기준이에요. 얘가 체크돼야 정렬 기준을 화살표 눌렀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필드 제목이 나옵니다. 난 지역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체크 해제하면 영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제하면 영역은 여기까지 잡힐 거예요. 그러면 정렬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B열, C열, D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땐 필드 제목을 잡고 영역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클릭하면 체크하면 요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바로 정렬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자,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에요. 확인했더니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기준을 하나만이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잡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정렬을 클릭하시고 클릭했습니다. 이 정렬 기준에서 비용 있잖아요. 비용을 기준으로 또 나누고 싶다. 지금 현재 해외에 둘 다 해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죠. 가나다 수나 나타났는데 다로 시작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 있고 양평, 이천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얘네들을 국내지만 비용이 더 낮은 걸 위에 두고 싶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추가하시면 돼요. 기준 추가. 그래 놓고 다음 기준을 비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비용. 오름차순이니까 둘 중에 낮은 게 먼저 나와요. 그러면 양평이 밑으로 가고 이천이 위로 가겠죠. 확인. 자, 국내 비용. 왜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렬을 눌렀고 기준 비용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이 됐고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니까 이천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왜 안 됐을까요? 오름차순 맞고요. 정렬 기준 첫 번째 지역 가나다순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평과 이천은 같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양평 둘 다 양평이면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한번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확인했습니다. 여기를 이천을 제가 양평으로 쓸게요. 양평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 한번 순위 보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바로 안 바뀌네요. 다시 잡아서 둘 다 양평으로 했습니다. 정렬에 들어가서 자, 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자, 순서 바뀌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이름일 때만 두 번째 기준에서 비용이 순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렸고요. 이럴 때 단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됐으니까 단항은 지금 같은 이름이니까 오히려 높은 걸 위로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정렬 들어가서 비용이고요. 비용으로 하고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기역, 니은만 같아서는 안 되고 이름이 둘 다 동일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19페이지에 정렬 순서 한번 보세요. 정렬 순서에서 보면은 오름차순은 숫자가 제일 먼저 앞에 와요. 숫자가 제일 먼저 앞에 오고 자, 그 다음에 문자. 숫자, 문자인데 문자 중에서도 알파벳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한글입니다. 알파벳이 먼저, 그 다음이 한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은 0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1이라고 했죠. 얘도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은 0이 먼저, 그 다음에 1이 그 다음이에요. 0이 오름차순, 1이 내림차순 이렇게 나타내주는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빈셀 있죠. 빈셀은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맨 꼴찌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데이터 정렬 이렇게 해서 정렬하시면 되고요. 기준은 계속 추가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때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경우, 직위에 해당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 부사장, 그다음 이사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에 부장, 과장, 대리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무작위로 한번 놔볼게요. 사장이 아니 사장 됐고 얘네들을 좀 밑으로 한 칸 내릴게요. 내려놓고 여기가 직위라고 하겠습니다. 직위라고 바꿔줬어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사장을 컨트롤 누르면 복사됩니다. 사장은 더 밑에 놓고 부장, 이사를 이렇게 제가 컨트롤 눌렀기 때문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사원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렬하고 싶어요. 정렬하고 싶어요. 쭉 잡았고요. 정렬하고 싶어서 쭉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렬을 누를게요. 클릭.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뿐이 없으니까 지위가 바로 떴겠죠. 근데 이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오름차순에서 확인 눌러버리면 과정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요?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정렬에 들어가서 여기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화살표 누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다 놓고 사장 엔터, 부사장 엔터, 이사 엔터, 부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이쪽에 맨 밑에 등록이 됩니다. 추가 맨 밑에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한 거죠.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등록된 걸 선택하시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즉 숫자가 큰 거, 숫자가 작은 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 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에 대한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열기 하셔서 찾아보기 연습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17번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액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판매액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자, 다 영역을 필드 제목서부터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렬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뭐 기준이죠? 판매 기준. 그러니까 정렬 기준은 판매액.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 가장 큰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판매액이 가장 큰 게 위로 올라간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림차순이죠? 그러면 선택하면 그렇죠. 가장 큰 게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름차순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림차순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 그다음에 가장 작은 게 1등인 것이 오름차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순간 저도 착각했습니다. 자, 판매액이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액이 같으면 미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보세요. 판매액이 같으면 미수금을 기준으로, 즉 또 하나를 잡아주라 이거죠. 정렬해서
기준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판매액이 같으면 판매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미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미수금을 선택하고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을 때 변화되는 건 없죠? 그렇죠? 만약에 미수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회라 그랬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5만이 위로 올라가고 8만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액 여기도 마찬가지죠. 3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정렬해서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게 위로 올라간 게 지금이 맞고 이걸 오름차순으로 바꾸어서 확인하면 얘네들 순서가 바뀌는 거죠. 판매액은 그대로 가장 큰 게 1등인 것이 나오지만 미수금은 가장 작은 게 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품목을 기준으로 옐로우, 블루, 레드 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돼 있다, 그냥으로 돼 있다면 어떨까요? 정렬 들어가서 얘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기준 삭제, 선택하고 기준 삭제. 항상 기준은 위에 걸 기준으로 그 밑에 건 그 다음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기준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품목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기준이 옐로우, 옐로우 100, 엔터. 다 대문자로 나올까요? 옐로우 100, 엔터. 나서 블루 100, 레드 300.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를 딱 누르면 등록이 됐겠죠. 자, 확인하면 바로 딱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작업한 거는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였는데 그 정렬은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을 추가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에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기준을 추가해서 새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 순서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정렬까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 잠깐 쉬었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때는 그 다음 거 자동 필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